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all by address 그리고 포인터 그리고 함수 정리할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과제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 N1, N2에 56과 23이 들어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두 값을 오름차순 이렇게 정렬을 하는데 누구를 이용해서 N1, N2를 이용을 못한다. 그러나 P1, P2를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해봤었죠. 자, 일단 우리는 입력을 받으려면 스캔F로 N1, N2 입력을 받을 테고 일단 여기 실행 결과 1을 생각해 본다면 56, 23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P1이 N1을 가리키게 P2가 N2를 가리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포인터 배웠죠? 우리가. 자, P1이 N1을 가리키게 하려면 여기에 N1의 주소를 저장해야 된다. 주소를 알려주는 연산자 AND 연산자가 있으니까 N1의 주소 대입하면 이 화살표가 만들어지겠죠. 다음 P2는 N2의 주소를 넣어주면 되니까 N2의 주소를 넣어주시오. 자, 포인터가 누구를 가리키게 하려면 주소를 대입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N1이 N2보다 커? 그렇다면 바꿔잖아요. N1이 N2보다 크다면 두 개를 바꿔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두 변수명을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를 이용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 N1, N2를 우리가 사용 못한다면 그러나 P1을 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N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해요. P1이 가리키는 곳이 N1, P2가 가리키는 곳이 N2죠. 그러니까 포인터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잘 안 된다면 포인터 사용 안 하고 코드를 적고 이 변수를 포인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 간접 참조죠. P1이 가리키는 곳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면 N1은 무엇이다? P1이 가리키는 곳이죠. P1이 가리키는 곳이 N1이고 N2는 P2가 가리키는 곳. 자, 여기 어디를 봐도 N1, N2라는 변수명은 없죠. 하지만 이 세 문장에 의해서 우리는 템프의 원래값 P1이 가리키는 값 56이잖아요. 대피해 놨다가 서로 값을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포인터의 기본 개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실행 과정을 완성한 화면이니까 여러분 이 화면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메인 함수에서 모든 걸 해결했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메인에서는 이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보자 이겁니다. 자, 메인 함수에 x, y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값이 여기 입력하는 코드는 생략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4와 5가 들어왔다면 그대로 여기에 6과 5가 들어왔다면 서로 바뀌어야 되겠죠? 어떤 값이 들어오든 두 개를 정렬해보자 이겁니다. 자, 정렬하기 전에 값 찍어줬고 그 다음 ascending sort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얘가 정렬을 다 해준대요. 그렇다면 내가 코딩할 필요가 없겠죠? 자, ascending sort를 호출을 하면 정렬이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정렬된 결과를 찍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x와 y에 일부러 값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도록 x에는 6이 y에는 5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해보죠. 자, 이 ascending sort가 여기 밑에 있는 함수잖아요. 원래 함수는 다른 함수의 값, 여기 x, y 절대로 참조 못하죠. 니 거, 내 거 정확하게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ascending sort에서 이 메인 함수의 x와 y를 참조하고 싶다 이겁니다. 원래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배운 포인터를 이용을 하면 가능하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P1, P2를 이용해서 N은 N2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여기가 메인 거, 여기가 ascending sort 함수 내용이 되게 해서 코딩하는 겁니다. 자, 메인의 x, y를 ascending sort에서 참조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포인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포인터를 만들어 주려면 보내줄 때 그냥 x, y만 적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call by value라고 했죠. 값만 전달되다 했습니다. 그런데 값이 아니라 여기에 x의 주소 1310580번지가 저장이 되어야만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1310580번지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누굴 이용하면? 주소 연산자를 이용을 하면 x의 주소, y의 주소가 구해지죠. 그러니까 주소를 전달해야 되고, 자,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는 포인터밖에 없다 했습니다. 자, 포인터 이름은 지금 내가 그림에서 이미 정해놨죠. x와 y로. 이 x와 y를 그냥 int로 선언하면 일반적인 변수가 되는데 이 x가 y가 일반 변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를 가리키는 포인터여야 되니까 나는 포인터예요. 포인터예요. 라고 이렇게 별표 붙여줘야 된다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x가 가리키는 곳에는 정수가 있는 포인트를 선언한다. x를 따라가면 정수가 있는 포인터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서 주소를 전달해 주게 되면 남의 변수를 마음껏 참조할 수 있는 포인터가 만들어지고,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메인 함수의 xy 값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같이 6, 5라면 바꿔야 되지만 만일 x에 5가 있고 y에 6이 있었다면 두 개를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이라면 바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어떤 상황요? x가 y보다 크다면 바꾸는 거니까. 자, 여기서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 xy는 누구 거예요? 내 거 xy예요. 그러면 이 ascending sort에서 xy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메모리 주소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주소를 정렬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디를? 메인 함수의 xy 값을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가 아니고 나의 x가 가리키는 곳, 나의 x가 가리키는 곳, 나의 y가 가리키는 곳, 여기가 바로 메인의 x가 되는 거죠. 지금 최고 난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메인도 x, ascending sort도 x라고 한 겁니다. 동명이인 꼭 기억하라고 했죠. 함수에서 위에서의 x, 이 밑에서 x 완전히 다른 x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인의 x가 메인의 y보다도 더 크다면 그때만 바꿔야 되죠. 자, 바꿔. 자, 우리가 바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임시 기억 장소에 뭔가 대피해야 되죠. 템프에다가 메인의 x는 현재 내가 가리키는 곳, x가 가리키는 곳이 메인의 x고, 여기에 값을 메인의 y 값으로 바뀌어줘야 되죠. 자, 메인의 y는 내가 가리키는 곳, y가 가리키는 곳이 메인의 y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템프에 보관해 놓았던 6을 y에 바꿔줘야 되죠. 6으로. 그러니까 템프. 자, 여기서 주의할 것. 이 템프는 포인터일 필요가 없습니다. x가 가리키는 곳의 값 6을 대피시키는 정수 하나 저장하면 되는 장소죠. 그러니까 그냥 정수형 변수입니다. 이렇게 ascending sort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포인터를 통해서 나를 호출한 함수의 변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었죠. 자,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자, 메인의 xy 어떻게 됐습니까? 5, 6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정렬을 하고 난 후에 x값 찍어보면 5, y값 찍어주면 6 됩니다. 자, 이렇게 call by address를 이용을 하면 정말 강력하게 다른 함수의, 즉 나를 호출한 함수의 변수값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도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중요한 겁니다. call by address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아까 앞에 슬라이드 내용이죠.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느냐? 바로 이 개념을 알고 나면 이렇게 함수로 쪼개어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습해야 될 내용은 우리 버블 정렬 알고리즘 잘 알고 있죠? 자, 두 개의 이웃 간의 값을 뽀글뽀글 비교하는 걸 몇 번 해야 된다? 원소수가 n개라면 n-1번 반복을 해야만 정렬이 완료된다 했죠. 자, 이 버블 정렬 사실은 플렉 변수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플렉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버블 정렬에서 if는요. 이 내용 앞면이 있죠. 우리 앞에서 뭐 했더라? 포인터를 이용해서 두 개의 변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잖아요. 근데 여기 셀 i와 셀 i 플러스 1을 정렬하는 거. 이거 ascending sort가 하는 일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엇으로 바꾼다?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ascending sort를 호출하는 것으로 ascending sort 함수를 호출하는 것으로 변경해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함수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함수를 사용할 때는 세 가지 꼭 주의해서 통일시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함수를 호출할 때는 누구야 함수 이름 그리고 괄호 닫고 안에 인수를 적는다고 했는데 배열을 보낼 때는 무엇만 적는다? 배열명만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정의할 때는 메인 함수와 똑같이 int main 괄호 열고 닫고 메인 바디 시작 끝 틀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고 배열을 보낼 때는 배열명만 적지만 배열을 받을 때는 나 배열이에요 라고 배열로 선언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함수 정의의 첫 줄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가게 간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함수의 원형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주면 원형 선언
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형선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자, 이 메인 함수에서 f_average 함수를 호출하는데 지금까지 메인 함수를 쭉 번역하고 난 후에 함수 정의 부분을 번역할 건데 함수 정의를 만나기도 전에 호출하는 부분이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컴파일러가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이런 함수 만든 적 없잖아. 오류 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용하는 호출문보다 정의문이 더 뒤에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런 함수가 뒤에 만들어져 있다라고 원형을 선언해 주면 오류가 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원형을 선언하는 방법은 함수 첫 줄을 그대로 가져와서 세미콜론 해주면 된다 했었죠. 자, 이렇게 더블 이름 인수 모양이 똑같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기 사실 앞에다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변경돼야 하지? 자, 여러분이 완성한 프로그램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ascending sort 그리고 이 부분은 ascending sort 호출하는 부분으로 고치기만 하면 되겠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포인터를 사용하는 포인터 개념도 알게 되겠죠. call by address도 나오죠.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도 나오죠. call by address를 이용하는 함수 호출도 나오죠.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프로그램 실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코드를 많이 제공하고 하니까 쉽게 느껴질 수 있겠죠.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이 모든 걸 혼자서 다 코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실습할 과제이고요. 조금 더 나갑니다. 간접 참조 연산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포인터를 이용한 복잡한 프로그램에서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간접 참조 연산자 이 별표 뒤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밖에 사용 안 했어요. P1이 가리키는 곳, P2가 가리키는 곳 이렇게. 그런데 괄호가 있네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괄호를 썼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일단 여기가 식이니까 식을 먼저 계산을 해요. 하면 값이 하나 나오겠죠. 이 값은 반드시 메모리 주소여야 합니다. 자, 주소가 나왔다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계산한 결과 번지의 기억 장소를 참조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가리키는 곳이라고 여러분한테 설명했어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정확하게는 괄호 안에 있는 계산 결과가 주소이고 이 주소 번지를 참조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PTR 앞에 별표 여기 더하기 빼기가 없기 때문에 괄호를 생략해도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캐릭터형 포인터가 선언되어 있고 그리고 이 포인터에다가 누구의 주소? ch의 주소를 대입한 상황이에요. 자, 이 문장은 이거랑 이거 두 개 합친 거다. 전에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상황이라면 PTR에 CH의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1310588 나는 여기 가리켜. 그죠? 포인터 가리킨다. 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배운 대로 PTR 식을 계산해 봅시다. PTR이 뭐 들어있어요? 1310588 들어있죠. 그러니까 1310588이고 2번지의 기억 장소를 참조하라. 1310588번지 여기입니다. 여기를 참조하니까 뭐가 있어요? 문자 A가 있죠. %C로 찍어라.
A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이 공부하기 쉽게 낱낱이 과정을 설명해 본다면 원래는 괄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면 괄호 안에 우리가 수식 예를 들어서 A에 1 들어있는데 A 하면 뭐가 됩니까? A 들어있는 값 1이 결과값이 되죠. 그러니까 1310588번지 내용을 참조하라 가 됐습니다. 이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PTR이 가리키는 곳 이렇게 설명했죠. PTR이 가리키는 곳이지만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이해 안 해도 된다면 이 설명 필요 없어요. 이건 뭐죠? 자, 일단 괄호 안에 수식이 있습니다. PTR이 얼마 들어있어요? 1310588이 저장돼 있죠. 더하기 1하면 얼마 돼요? 1310589가 되죠. 자, 앞에 별을 붙이면 무슨 뜻이다? 1310589번지를 참조하라. 1310589번지 여기죠. 무엇이 출력되겠습니까? 아까는 A가 나왔고요. 여기는 B 나오겠습니다. 자, 요것을 설명을 적어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더하기 1 해서 결국 여기를 참조하니까 B 출력이 됐는데 여러분이 이해해야 하는 거 편리하게 해석하는 방법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PTR이 가리키는 곳 참조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더하기 1이 추가됐어요. 이렇게 됐을 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라? PTR이 가리키는 곳보다 한 개 뒤. 자, 더하기 1을 했기 때문에 한 개 뒤의 기억 장소를 참조하라. 이렇게 해석하라 이거죠. 자, PTR이 가리키는 곳은 여기. 근데 한 개 뒤면 여기. 어때요? 결과 똑같이 나오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더하기 2잖아요. 두 개 뒤의 기억 장소. 자, PTR이 가리키는 곳보다 하나, 둘. 여기 값이 없어요. 그죠? 여기 C가 만일에 있었다면 아마도 프린트F로 출력을 한다면 C라고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더하기 1이 의미하는 것. 사실 여기서 왜 괄호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먼저 PTR이 가리키는 곳의 값과 더하기 1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가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자, 하나 뒤에 두 개 뒤의 이 해석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포인터는 덧셈 뺄셈이 가능해요. 근데 정수만입니다. 곱셈 나눗셈은 안 됩니다. 자, 포인터 더하기 1. 이 더하기 1이 정말 이 더하기 1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겁니다. 빼기 1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오, 더하기 1, 빼기 1? 진짜로? 아니요. 우리가 물리적인 값 절대치 1이 아니고요. 이 1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한 개 뒤라고 아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자, 하나라는 뜻인데 어떤 하나라는 의미가 있냐면 이 포인터 변수가 인트형 포인터냐 캐릭터형이냐 더블형 포인터에 따라서 이 1이라는 거는 그냥 한 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캐릭터 포인터는 메모리 몇 바이트 차지해요? 1바이트 차지하죠. 인트는 4바이트 차지하죠. 더블형은 8바이트 차지하죠. 그래서 더하기 1을 했지만 포인터가 인트형 포인터라면 더하기 1이 아니고 실제로는 더하기 4가 됩니다. 더블형이었다면 더하기 8이 됩니다. 우리 사용자가 더하기 4, 더하기 8 하는 거
귀찮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더하기 1만 했을 뿐인데 실제 덧셈은 포인터 종류에 따라서 1이냐 4냐 8이냐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한 개 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PTR, 이 포인터가 누구를 가리켜요? 자, 여기를 가리키는데 이제 그림에 H가 뭔지 안 나와 있는데 아마도 정수가 있는 거 보니까 인트형 벨 같다 그죠? H 인트형 H 4라는 벨이 있다. 그리고 나이 4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PTR이 가리키는 곳보다 하나 뒤는 여기죠. 하나 뒤 여기. 메모리 주소 몇 번지일까요? 정수는 메모리 4바이트 차지하죠. 메모리 주소가 일반적으로 한 바이트당 1씩 늘어나요. 그럼 601, 602, 603, 다음은 604죠. 그러니까 이 더하기 1을 해버리면 실제로는 얼마가 더해진다? 4가 더해져서 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것, 이 더하기 1은 실제 정수값 1이 아니라 한 개, 2개라는 의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빼기 1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가리키는 것보다 하나 이전, 2개 이전, 3개 이전 이렇게 주소가 점점 작아지는 거. 하나 뒤는 더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H4 4개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이 있는데 우리 H는 메모리 주소 1310600이겠죠? 배열명은 언제나 배열 시작 주소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트형 포인터 PTR을 선언했어요. 그리고는 age를 대입했네. 이거 and 왜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왜요? age 배열명 자체가 시작 주소니까 and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age의 시작 주소 1310600 여기에 1310600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 가리켜가 됐고요. 이 상황에서 PTR이 가리키는 곳 25 출력되겠습니다. 그런데 PTR 더하기 1 PTR이 가리키는 곳보다 하나 뒤 얼마 나옵니까? 34. 여기는 2개 뒤 하나, 둘, 29 나오겠죠. 3개 뒤 하나, 둘, 셋 여기겠죠. 43 나온다. 이겁니다. 자, 더하기 1 더하기 3이지만 인트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 4, 12가 더해지죠. PTR은 얼마예요? PTR에는 지금 1310600이 들어있어요. 2개 다음에 1310612 어디입니까? 여기 맞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요 더하기 0하고 똑같죠. 얘는 PTR 더하기 0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배열처럼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 배열을 참조할 때 첨자 썼다. 기억납니까? 이 첨자를 왜 0부터 쓰지? PTR 더하기 1 가리키는 곳 여기 0이 나죠? PTR 더하기 1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걸 여러분이 많이 쓰지는 않을 건데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더하기 1 더하기 3은 진짜로 더하기 3이 아니다. 3개 뒤, 2개 뒤, 1개 뒤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하자면 이렇다 이거죠. 아이게 뒤의 기억 장소를 참조하라. 그래서 결과값은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은 앞에 나왔던 실습과제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